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강좌는 그 7강입니다. 7강이고, 제목 보이시는 것처럼 중력과 이제 위성, 인공위성의 이제 운동에 관련된 이런 주제가 되겠고, 자, 이 부제목으로 제가 뭐라고 다뤄놨냐면, 케플러의 법칙이라고 지금 설명을 해놨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 시간 6강에서 공부하셨던 주제는 뉴턴의 운동 법칙과 그다음에 등속 원운동을 이제 공부를 하셨었는데, 이번 강좌인 7강에서는 케플러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데, 둘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뉴턴의 운동 법칙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인 물체의 운동을 우리가 설명을 하는 게 뉴턴의 운동 법칙이다. 물론 케플러의 법칙도 적용이 되지만 일반적인 물체의 어떤 움직임을 설명하는 거고, 케플러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주제가 이제 위성이니까 위성이나 또는 행성이나 이런 것들의 원운동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행성의 운동을 설명한다라고 좀 알아두시면 그러면 좀 더 수월할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행성의 어떤 타원궤도 운동, 타원궤도 운동을 설명하는 이러한 법칙이 케플러의 법칙이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시험에 등장을 한다면 만유인력, 중력 이런 주제보다도 케플러의 법칙이 시험에 나올 확률이 훨씬 더 높으니까 케플러의 법칙이 이번 강의의 주된 주제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교재에 나와 있는 그 첫 번째 주제는 뭐에 대해 설명이 되고 있냐면 만유인력이다 라고 하는 주제가 지금 설명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만유인력의 법칙. 자, 이미 우리는 여러 가지 힘 단원에서 여러 가지 힘을 설명드리면서 만유인력에 대한 개념을 충분히 설명을 좀 드렸었어요. 다시 한번 이제 복습하는 의미로 설명드리면, 질량이 라지 m짜리 물체와 질량이 스몰 m짜리 두 개의 물체가 거리가 r만큼 떨어져 있을 때 두 물체 사이에는 뭐가 작용한다? 인력이 작용을 하고 있다. 물론 작용과 반작용의 관계겠죠. 따라서 둘이 서로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 상태로 나타나는데, 요때 요 힘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만유인력. 어떻게 표현해? 거리 제곱의 상수 g에다가 두 물체의 질량에 곱을 해주면 이게 바로 뭐다? 만유인력이다. 참고로 자연계에 존재하는 기본 힘들은요, 거의 다 이제 요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 정도는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만유인력 상수라고 하는 G값은 여러 번의 실험을 통해서 만드는 상수니까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의미를 갖는 물리량은 결국 뭐다? 거리적 개념하고 그 다음에 질량에 관련된다라는 거. 이 상수는 의미 없다라는 거. 상수값 같은 거 외우려고 여러분 들지 마시고, 이거 그냥 숫자, 반복된 어떤 하나의 숫자라고 알아두시고, 물리량의 변화는 둘 차이. 자, 그럼 시험 문제에서는 만유인력의 법칙을 통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죠. 자, 행성이 있어요, 행성. 얘는 이제 지구랍니다, 지구. 자, 지구보다 어떻게 좀 더 작은 쪽으로 갈까요? 작은 놈으로 갔어요. 자, 지구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하고, 지구 지표면에 어떤 물체 질량 스몰 m짜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자, 누가 반지름이 반으로 줄었어요. 2분의 R. 그리고 이 지표면에는 질량이 2m짜리의 물체가 있고, 이 행성의 질량은 반지름은 작은데 지구보다 훨씬 더 무거운 물질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 행성의 질량은 2m이라고 할게요. 지구의 질량은 라지 m이라고 합시다. 자, 문제에서 질문하는 건 당연히 뭘까? 이 물체 A와 이 물체 B가 받는 무엇의 차이? 만유인력의 차이를 비교해봐라. 단순한 얘기죠. 그러면 그냥 만유인력 식에다가 그대로 대입하시면 돼요. 만유인력은 거리 제곱의 상수주의 두 물체의 질량의 곱인데, 자, 지구상에서는 지구의 질량 라지 m, 물체의 질량 스몰 m, 반지름이 R이니까 지구상에서 A가 받는 만유인력의 크기는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그런데 자, 이 행성으로 갔더니 어떻게 돼요? 질량이 2배로 증가해버렸죠. 따라서 m값이 2배가 돼주고, 자, 물체의 질량도 몇 배 됐습니까? 역시 똑같이 2배가 됐죠. 그러면 분자값이 당연히 몇 배가 됐어요? 4배가 됐네요. 4배. 그죠? 그리고 반지름은 뭐야? R에서 2분의 R. 2분의 R이니까 요 반지름 값은 4분의 R로 줄어들었다.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4분의 R배 분의, 그죠? 4분의 1배 분의 4배 해줘야 되는 거니까 토탈 결국 F는 몇 배가 돼야 된다? 8배인가? 4, 4, 16, 16배죠. 그 소리. 아이고. 16배의 변화를 갖게 되었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16배만큼 중력이 더 커졌구나.
그러니까 중력이 16배로 커졌다는 개념은 뒤에 가서 우리 설명을 하겠지만 중력 가속도의 개념에서 어차피 여러분들이 배웠던 개념이 F는 ma예요. 그죠? F는 ma의 개념이 되니까 힘이 몇 배가 16배로 증가를 했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렇다면 가속도는 당연히 질량이 같았다라면 가속도가 16배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왼쪽과 오른쪽 A와 B의 질량은 M과 EM이기 때문에 이 M이 2배 이렇게 됐으니까 결국 가속도는 2분의 16 해가지고 몇 배가 됐다? 8배로 증가를 했구나. 이런 것들 찾는 게 만유인력식을 여러분들이 활용하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력과 위성단원의 첫 번째 주제인 만유인력의 법칙은 이러한 형태로 반지름과 질량의 변화를 갖는 그때 나타나는 가속도나 이런 것들을 찾는 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다라고 좀 기억하시고 결국 기본식만 활용을 잘 해주면 문제 푸는 데는 그다지 어려움이 없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